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낸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증시는 4회 연속 이 금리 동결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의 뚜렷한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돌아오는 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지난주 히든 종목을 좀 가져왔었는데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히든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100% 가까운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불과 한 주 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M7마저도 좀 엇갈린 흐름이고요. 얘기하셨던 지금 내용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그나마 버텨줬지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보합,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마이너스 1%를 유지를 하면서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던 시장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고요. 일단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거는 그나마 최근에 유가의 상승 흐름 자체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에너지 섹터에서 이번 주 역시도 강세 흐름 자체를 강하게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었지만 지난주 이제 좀 히든 종목을 제가 서클 인터넷 기업이라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제가 교육으로 일단 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내용 자체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요일자 이제 마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07달러였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금요일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본장 전에 가져왔었는데 이미 104달러 뭐 이 정도 구간대 106달러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지금 200달러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앞에 데이터나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기업이었었는데 이렇게 단기 급등을 크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일부 또 자랑까지도 좀 가져간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7들, 대형 종목들 지금 가져와봤자 사실상 단기적인 큰 변동성이나 우리가 좀 원하는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는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다음 주 역시도 더 힘들 가능성이 높죠. 왜? 강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럴 때는 우리나라 항상 이렇게 좀 횡보나 약세를 보여줬을 때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부분들만 급등 결과 자체 가져갔었던 것처럼 지금은 좀 사실 단기적으로 이슈 받는 종목들만 사실 가벼운 시총이 있는 종목들만 단기적인 큰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7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 조용했던 FOMC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준은 올해 4번째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물가와 중동 리스크를 이유로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2% 더 내려야 한다며 파월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노동시장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둘러싼 기대를 낮추라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FOMC를 어떻게 보셨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바라면서 유가 상승 원인인 중동 분쟁 부추기는 트럼프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은 카타르, 사우디, 오만 등 중재국들을 통해 즉각적인 휴전과 핵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방송사 건물까지 공격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확전 준비에 돌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전에 한판 붙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과 함께 이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이란 관련 부문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이란과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치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군사 공격 계획은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명령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협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불화, 구글 자율주행 시장 진출 본격화입니다. 먼저 AI 생태계를 이끄는 MS와 오픈 AI의 협상 결렬 가능성입니다. 8개월째 이어져온 오픈 AI의 구조 변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MS는 협상 철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S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지분율과 수익 배분을 놓고 합의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30년까지 기술 독점 계약만 유지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는 미국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첫 허가 신청을 제출하며 자율주행 대도시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LA 등 4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뉴욕 진출로 미 동부시장까지 확장하는 셈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시 환경으로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슈들과 연관되는 기업들의 주가 전략,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동산 기업 레나, 리클라이나 기업 레이지보이 기업 실적입니다. 먼저 레나는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지표는 평균 주택 판매가인데요. 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리클라이너 가구의 대명사 레이지보이는 4분기 실적에서 조정 EPS가 시장 예상치에 소폭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며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는데요. 두 기업의 현 주가 상황과 가격 전략,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 파월 의장은 중동 리스크와 또 물가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이 이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점이 지금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FOMC 결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좋을까요? 사실 뭐 이번 FOMC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네.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상반기는 당연히 동결이고 하반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는 건데 사실 이번 FOMC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는 점도표가 좀 중요했었죠. 그래서 향후 전망이나 내용 자체가 확실히 이전이랑 스탠스가 너무 크게 틀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체크 포인트였어요. 근데 사실 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뭐 사실 엄청 크게 반응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었지만 굉장히 좀 조용하게 흘러갔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FOMC는 늘 사실 앞으로 다음 내용 자체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번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어땠는지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일단은 좀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뒤에 내용을 못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략해서 일단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경제 상황, 경제 활동, 고용시장 다 나쁘지 않아. 근데 물가 자체가 여전히 조금 더 높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전망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상 이제 언급은 뺀 게 뭐냐면 트럼프, 앞에 트럼프를 다 뺀 거죠. 따지면 이거 트럼프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가고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전쟁 리스크나 내용 자체에서 뭐 오일 가격 폭등하고 이런 부분들 얘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 트럼프 때문에 라는 내용 자체를 빼면 말이 다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금리 못 내려 이거예요. 결론은. 자, 뭐 지금 현재 유지를 가져왔고 그래도 이번 연도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2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국채 매입 QT 같은 경우 지금 MBS 보유 자산 축소는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전 내용이랑 좀 이전 내용도 알아야 5월달 내용을 알아야 6월달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겠죠. 한 달 만에 어떻게 좀 바뀌었냐. 실업률 최근 몇 달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라고 했는데 여전히 낮고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정화에서 지속적으로 낮다라는 내용 자체의 뉘앙스로 이제 좀 변화를 일으켰고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어서 연준의 지금 현재 말말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됐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뉘앙스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몇백 포, 1000포 이상의 방향성 자체를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좀 힘을 잃었지만 이런 뉘앙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5월달 기준으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됐다라고 했는데 이번 6월에는 불확실성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리스크 인식이 조금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중 리스크 내용 자체 실업률 상승이랑 인플레이션 상승 모두의 리스크 증가 판단이라고 5월달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이 부분 자체는 뭐 침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가 올라가는 스태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 그런 문구나 내용 자체는 좀 삭제됐었던 이번 6월 FOMC였다. 자, 점도표 내용까지만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좀 둔화한 내용 자체는 많이 그려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3월 점도표 대비 기준으로 지금 2번의 금리 인하 평균치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다시나 내용 자체 지금 찍혀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올라와 준 형태죠. 장기 롱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25년도, 26년도, 27년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아니에요. 평균치로 본다라면 거의 거기 레벨대에서 뭐 0.25 수준 높거나 그 사이 구간대의 변동성인데 닷에 대한 내용 자체 위치가 지금 조금씩 더 올라와져 있다.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스탠스가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좀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월 내용 자체 결국에는 좀 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뭐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뻔한 내용이죠. 지금 내용 자체 리스크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있다. 지금 아직 전쟁 끝난 것도 아니고 10% 관세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슬슬 인플레이션의 반영까지 되려고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더 지켜봐야 돼라는 내용 자체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려운 말로 지금 일단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S&P에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거의 없는 이유 자체는 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리스크가 그렇게 세다며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 현재 좀 바라봤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없다. 왜냐면 지금 가장 리스크가 높은 시나리오에 거기 딱 맞췄고 그 이상의 폭증하는 시나리오로 넘어갔으면 금리 인상도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은 못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나리오 안에 범위 안에 해석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리 동결 수준까지만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데이터가 나와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워크 개선에 대한 새 의장 영향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뭐 사실 좀 뜬구름 잡는 내용인 거죠.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바뀌는 거에서 새 의장에 대한 뭐 내용 자체를 파월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급 변화인가 이게 뭐 지금
1944년도에 이제 근본위 제도 가져왔었던 그 내용 자체를 가져오면서 그때만큼의 뭐 지금 붕괴급 변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트럼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금리 못 내려요 라는 내용 자체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점도표가 중요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 1회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은 휴전 의사를 내비쳤지만 내부적으로는 확전 준비에 돌입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과 또 전투기 배치를 강화하면서 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외교와 군사 충돌의 경계선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 메시지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의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좀 알고 한번 좀 가볼게요. 일단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지난주, 이번 주 이제 내용 자체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계속 뉴스 접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좀 히스토리로 좀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 16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 전에 한판 붙어야 할 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 이란은 협상에 지금 현재 관심이 없다. 이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었고 17일 날 뭐 아시겠지만 G7서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저녁마다 아나운서님 라이브 네. 방송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7에 대한 브리핑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금 QR로 참여하시면 제가 이제 저녁에 좀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는데 사실 G7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가. 근데 좀 보여주기식인데 굳이 조기 귀국을 한 거예요. 사실 아무 일 없었잖아요. 네. 뭐 조기 귀국하면서 막 테헤란 다 떠나라 막 SNS에서 막 난리치고 오전에 폭락하고 증시 다시 했다가 회복하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별일 없는데 뭐 별일이 아닌 건 아니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이제 17일에서 이제 좀 일어났었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공격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좀 경고까지도 좀 가져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꾸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관세 때부터 타코라고 좀 놀림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타코식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뭘 했다가 관세를 뭐 강하게 하고 뭐 정말 중국이랑 이거 뭐 정말 끝없는 전쟁 펼칠 것처럼 막 관세 140% 막 한 1000% 매길 것처럼 막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국아 왜 이래 미안해 하는 스탠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해봤다가 본인 생각이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집듯이 지금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8일 날도 이란에 대한 공격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주 유예라는 얘기까지도 이번에 또 가져왔었잖아요. 또 2주 유예를 지키지도 않고 사실 그 사이에 또 일을 벌이고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뭐 아나운서님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마지막 결정 뭐 1초 1분 전에 뭐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알리겠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냐 이건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 좀 올해 좀 신뢰도를 좀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관세나 내용 자체에서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무기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우라늄 핵시설을 지금 타격 공격을 계속적으로 좀 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붕괴를 가져가려면 사실 미국의 이제 벙커버스터가 이제 떠서 사실 거기에 대한 폭격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미국이 참전을 할 것이고 현재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핵 개발이 30% 됐다, 60% 됐다, 이미 완료됐다, 뭐 실험만 안 했을 뿐, 뭐 지금 뭐 탄두나 뭐 이런 거 개발됐다. 이제 사실 이런 내용 자체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더라예요. 그냥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제 뭐 우라늄 농축 자체를 지금 뭐 70% 80%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사실상 핵 개발된 수준이랑 맞먹는다 아니면 똑같다라고 판단하고 그만한 기술은 이미 우리가 뭐 핵전쟁 내용 자체가 가져왔었던 게 히로시마
일본. 그때서부터인데 지금 기술 개발 수준이 얼마나 됐나요? 그렇죠. 기간도 그쵸. 길고. 사실 몰래 정말 맞춰놨었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미 완성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카더라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지금 이 방송에서 언급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이제 좀 팩트로 좀 접근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이 내용 자체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방산주가 계속적으로 간다던가 여기 관련주나 내용 자체 우리는 사실 그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손실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뭐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내가 수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 양상이나 내용 자체를 판단을 하면서 나의 투자 방향이나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양상이나 내용 자체 당연히 나오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란은 정말 멸망하기 전까지 본인들이 정말 이 내용 자체에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굽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란이 지금 사실 항복에 대한 내용 자체로 가져간다라는 거는 정권 붕괴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뭐 종교 개혁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얘네들이 사실 다 숙청되거나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네. 아나운서님 만약에 지금 뭐 김정은처럼 독재를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전쟁을 포기할까요? 아니죠. 포기하고 항복하는 순간 그치. 낙동강 오리알이 되던가 정말 죽임을 당하던가 숙청을 당하던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지속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란은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원래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란과의 핵 협상 미국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졌었죠. 지금 이란 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져가고 있는 종교혁명파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친미 세력으로 좀 가져가면서 엇갈린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이미 자국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민심은 어떻죠? 만약에 일본에서 여러분들 아니면 북한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 뭐 서울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뭐 성동구 하나가 지금 날아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정말 막대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피해를 받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평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권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든 복수와 내용 자체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민심에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요. 이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종교혁명파 세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고 이스라엘 역시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타이밍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더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입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나 내용 자체의 변화는 크지는 않을 건데 이제 미국 쪽의 참전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결과 내용 자체에서 증시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한 박자 눌러주는 조정 자체가 크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금 확보. 그러니까 빅테크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이셔야 돼요. 줄이시는 타이밍이고 이 수익을 놓기 위해서 내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는 이거 역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한번 타이밍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나와주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큰 조정 뒤에는 M7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자립감 내용 자체 설명을 QR코드로 설명드릴 테니까 QR코드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가 준비하고 가져가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동 이슈가 장기화됐을 때 이 눌림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AI 생태계를 주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오픈 AI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MS는 기술 독점 예약만 유지를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오픈 AI는 자금난 우려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또 구글 웨이모는 뉴욕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 확장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AI와 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오픈 AI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여태까지 시장 다 끌어올렸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지금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바닥 한번 눌러주고 지금까지 막 다시 신고점 갱신하려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모든 내용 자체의 지금 상승 원동력은 AI였어요.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뭐 말도 안 되는 수익 창출하면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AI는 된다, 무조건 조정 없이 올라간다 이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좀 역설적이죠. 내용 자체가 오픈 AI가 지금 뭐 적자에 허덕이고 망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 내용 자체 한번 좀 볼게요. 제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AI 파트너십 갈등 심화가 됐는데 오픈 AI는 독자적인 영리 기업으로서 전환을 좀 추진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접근권 유지랑 지분 확대를 지금 요구하면서 협상이 좀 난항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최후에 지금 협상이 안 됐을 때 오픈 AI가 최후의 수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연방 규제 당국의 신고도 검토 중이다. 니네 지금 너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좀 중소기업 못 살게 구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불공정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마지막에 신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업 확보 전략을 챗GPT 엔터프라이즈 요금 자체 10%에서 20% 할인해서 고객 유치에 나섰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가격 할인을 안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 이탈 사례가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격돌 충돌이 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사실 여기서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 사실 달에 누군가는 20만 원을 결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챗GPT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초반에 호기심으로 결제는 해볼 수 있어도 매달 갑자기 그냥 검색 엔진이나 내 어쨌든 업무에 도움은 좀 된다라고 하지만 30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꾸준히 구독료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디즈니나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만 원 중반대 월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달이 빠져나가니까. 15,000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는데 1년, 2년, 5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해서 쓰고 맞죠? 뭐 내가 이제 결제 안 하고 좀 끊었다가 다시 볼 거 없으면 다시 쉬었다가 쓰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2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속적으로 유지해라.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결국에는 지금 좀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휴머노이드나 우리가 정말 AI에 대한 시스템 완벽하게 가져가기 전에 지금 현재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결국에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 기업들, 뭐 대기업 몇 개 빼고는 사실 도태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보다는 저는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금 M7들의 지금 좀 조정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금 고점 갱신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 자체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따른 지금 휩소 조정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 참고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지금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뭐 460이나 450선 자체를 좀 걸어 놓으시고 일단 큰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대비를 하시면서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현재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에 이제 로보택시 진출 추진을 하고 있죠. 현재 간단하게 말해서 이 웨이모가 지금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테슬라 로보택시랑 지금 현재 경쟁 관계에 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지금 인베스트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얘네는 테슬라를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예전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성공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구조적인 차이 왜 테슬라는 자체 차량을 제작해가지고 원가 절감이 되는 거죠. 차량을 아예 찍어서 만들어서 택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현대기아차가 택시 노조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거랑 아예 새로운 택시 노조를 만들어서 지금 새롭게 외주를 맡겨서 가져가는 지금 웨이모보다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이 많을 것이다. 결국에 29년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체가 기업 가치 90% 차지 전망을 가져가고 있고 웨이모는 좀 도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이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둘 간의 경쟁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실 M7 기준으로 이런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는 않죠. 서로 깎아내리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도 모자른데 지금 서로 이러한 경쟁이나 내용 자체에서 하락 자체를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좀 악재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7도 지금 좀 기피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더 크게 이전보다도 시장적인 측면 말고 큰 매크로 시장 말고 지금 단기적인 기업들 리스크로 인해서 얘네들은 지금 좀 하락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좀 정리해서 관망해서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MS와 또 구글 웨이모 등 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늘리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주택 건설업체 레나는 이 예상보다 낮은 EPS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또 평균 주택 판매가는 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또한 가구업체 레이즈보이즈는 EPS는 소폭 하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각기 다른 흐름을 보인 두 기업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레나 기준으로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사실 손실 발생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이다. 왜냐면 이런 이슈 자체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기회다라고 이제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에 대한 결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값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냐면 지금 현재 10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저점 지금 98달러 언더로 깨지면서 종가 형성 그리면 나 무조건 손절 보겠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한 10% 손절을 보고 대신에 지금 그냥 기술적 반발 매수로 인해서 15% 20% 정도 수익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10% 손절 각오하고 이 확률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타이밍적인 단발적인 대응 해석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천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좀 장기 투자 안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 향후 지금 현재 침체에 대한 분위기, 내용 자체에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지보이인데 레이지보이 역시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채널 라인대를 그리고 가져갔었던 상승 채널 라인대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결과 내용 자체에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 하락 이탈을 했어요. 주요 추세 라인 때 하락 이탈을 하고 나서 리테스트 결과 맞고 지금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지금 현재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뒤돌릴 만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면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레이지보이 내용 자체 좀 나쁘지는 않다. 뭐 악재 리스크 단기적으로는 있지만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인 낙폭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지보이보다는 레나 단기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세워주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접근은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 교육 내용 자체 생략을 하고 히든 종목 위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하려다가 사실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3년 전부터 이제 타 방송국서부터 해서 이 방송국까지 해서 여러모로 3년 전에 한번 좀 이슈를 좀 가져왔었던 게 이제 양자 컴퓨터였었는데 다시금 조금 더 이슈가 된다. 제 현재 기준을 좀 본다라고 하면 티커명 IBM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IBM 기업이에요. 설립년도 1911년이고 오래됐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대장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지금 뭐 컨설팅, 뭐 내용 자체 인프라 기준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기업이고요. 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2016년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1121 큐비트 양자 시스템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아르키 퀀텀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이온큐 지금 양자에 관련된 양자 보안 기술이라든지 양자에 관련된 다른 기업들 아이온큐가 아마 우리나라 지금 서학 개미 분들이 굉장히 또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 대비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최근 와서 지금 일단 좀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볍게 올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내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간 타이밍에서 그냥 20% 30% 그냥 물릴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상까지도. 그래서 계속 물타면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내가 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좀 안정적인 금액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타 나머지 기업들보다 이 IBM에 대한 내용 자체 투자로 지금 좀 바라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한 내용 자체는 QR로 한 번 더 제가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 한 번 더 브리핑 드릴 거고요. 자, IBM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역시 225달러에서 지금 280달러대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탄력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늘자 히든 종목은 IBM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높은 상승률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 티커명 IBM 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에는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PMI는 여전히 경기 위축을 시사하는 50 미만의 수치가 예고되면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S&P 글로벌의 6월 제조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면서 이 서비스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월 25일 수요일에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표와 함께 파월 의장의 두 번째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는 BOJ의 통화정책 관련 연설과 자동차 등록, 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기 신호가 대거 발표되고요. 이번 주 최대의 관심은 6월 27일 목요일과 28일 금요일에 집중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1분기 GDP 수정치, 내구재 수주, 그리고 FOMC의 선호 물가 지표인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1%, 근원 PCE는 2.5% 둔화가 예상되면서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 은행주와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반영되는 지표들인 만큼 해당 지표 결과에 따른 다음 주 지수와 원자재 시장 전망 칼리 전문가님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 주요 기업 실적 일정입니다. 24일 화요일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예상 EPS와 매출 모두 이 경기 회복과 물류량 증가에 따라 견조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카니발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2억 달러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약률과 평균 승객 지출이 실적의 핵심 변수입니다. 다음 날인 25일 수요일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AI 수요와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 매출은 88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너럴밀스는 시리얼과 간편식 등 가정용 식품의 대표주로 매출 46억 달러가 예상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마진 방어 능력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26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주목됩니다. 최근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 매출은 107억 달러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유럽 소비 회복 여부가 주가 방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향신료와 조미료 전문기업 매코믹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원재료비 부담과 외식 회복 흐름이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국 체인 기업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매출 367억 달러가 예상되는데요. 이 처방약 수요와 비용 절감 성과가 실적 안정성의 관건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6월 23일부터 유럽과 미국의 PMI 발표를 시작으로 이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PC 물가 지수까지 지금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 중입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이 증시와 원자재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상 이제 PC 같은 경우가 연준이 가장 또 사랑하는 지표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번 기준으로 좀 본다면 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줬다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을 할 건데 여전히 지금 현재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 이슈가 지금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유예 자체가 7월 6일 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6일 이후서부터 또 어떡할래가 이제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 달러 인덱스의 낙폭에 따른 내용 자체로 반등을 가져갔었던 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더 날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뭐 지금 현재 이란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금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같이 겹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뭐 사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괜찮다, 물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수 상승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는 잡히기가 딱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려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실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지속성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풀 꺾였죠. 꺾이고 나서 다시 변동성 가져가고 있고 골드 얘네들은 사실 지금 전쟁의 확전 내용 자체 리스크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구리에 대한 상승 내용 자체 지난주에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구리 가격에 대한 추세 상승 전고점 돌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 ETN 내용 자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원자재, 구리 관련주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이번 주에는 페덱스와 마이크론, 나이키 등 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상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 이제 뭐 페덱스랑 이제 뭐 마이크론까지만 일단 좀 볼게요. 뒤에도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은데 뭐 나이키나 이제 뭐 추가적인 기업들 좀 많은데 자, 페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현재 내용 자체 기준으로 주 6일 8자리값 가져가고 나서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눌림 자리값 테스트를 가져갔었던 결과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지금 얘네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는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닝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엇갈리면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안 좋았으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기준으로 여기 테스트를 넘긴다라고 하면 최소 260달러대까지는 기대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투자나 내용 자체를 좀 바라보기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단기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알겠는데 타이밍 자체 지금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8개, 근 2년 동안 8개 분기 기준으로 지금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냈는데 이제는 상승이 꺾이는 내용 자체가 맞춰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족을 못한다라고 하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 영역에서는 청산 그리고 신규 접근에서는 무조건 관망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해볼 만한 종목 중에 페덱스 짚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자, 바로 어떤 강의로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또다시 모의투자대가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모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같이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이랑 지금 시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가져간 지가 이 팍스에서만 거의 지금 5년째거든요, 아나운서님.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모든 내용에서는 꾸준히 오래 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발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래 지속하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늘 맞출 수는 없지만서도 확률상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근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요.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 시나리오를 조금 우직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도 지금 계속 횡보로 가져가고 거기서 고점을 슬슬 깨면서 더 올라갈 거야. 매수에 아직 시장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차트나 가격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번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하면 우직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우직한 시나리오. 그럼 이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동안 제가 이제 조만간 진행할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에서 몇 개에 대한 내용 자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거. 무슨 말이냐면 이 근거가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운서님이랑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저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네. 하락으로 보는데 아니야, 상승이야. 근데 이 결과는 사실 누가 와도 모르죠. 신이 와도 모르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 미래에서 온 거 아닌 이상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맞겠죠. 누군가는 상승, 누군가는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한 달, 뭐 2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서 누가 맞췄네, 틀렸네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방향성 분석을 하되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대신에 우직한 시나리오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매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떨어지는 라인대 기준에서 마지노선을 꼭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손절이죠. 그래서 손절에 대한 관점 내용 자체를 우직하게 어느 레벨대를 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내가 지속적으로 현재 자리값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느 구간대까지 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3,500대까지 보겠다. 이렇게 규칙을 나만의 규칙이나 목표를 정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 숏 투자로 지금 가져가면서 숏 ETF가 됐던지 숏에 대한 지금 현재 매도, 선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 전고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얼마 이상 레벨 이상 돌파를 해야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수능을 하면서 매수 혹은 현재에 대한 매도 포지션 청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나하나 떨궈서 여기서 뭐 추세선 하나 보고 볼린저 밴드 하나 보고 지금 현재 이평선 내용 자체 하나 보고 가져가는 건 여러분들 사실 단발적인 기술적 대응은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결합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기술적 분석을 가져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얼토당토 않게 뭐 100% 떨어졌다, 50% 올랐다가 1000% 올랐다가 500% 내렸다가 이렇게 가져갈 거야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QR로 지금 교육 내용 자체에 일단 준비 중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로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언급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 교육까지 들어봤고요. 돌아오는 주부터 모의 투자 대회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하단의 QR코드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